2013년 기출 전리함을 이용해서 방사선을 측정했다. 전류가 이만큼 흘렀을 때 조사술 연료율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에서 먼저 접근 방법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의 단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먼저 쿨롱을 구한 다음에 쿨롱을 무게로 나눠서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쿨롱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쿨롱을 구하는 방법은 전하량에서는 이 암페아의 정의를 이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원래 1암페아라는 정의가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가 전선을 통과할 때 그 값을 1암페아라고 하니까 이 정의를 이용해서 암페아를 쿨롱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10마이크로암페아 단위 변환 암페아의 정의를 이용해서 쿨롱으로 변환 단위가 시간이므로 시간 단위 변환 하면은 이렇게 전하량 쿨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쿨롱을 구했으니까 무게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무게는 이 전리함에 내장된 공기의 무게입니다. 부피가 나와 있고 밀도가 주어졌으니 이 두 값을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공기의 무게는 부피, 밀도, 단위 변환을 위해서 곱해주면은 이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공기의 밀도는 표준 상태, 즉 표준 상태라고 하면 일기압 0도씨를 표준 상태라고 그러는데 이 일기압 0도씨일 때, 섭씨 0도일 때 이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온과 기압이 변하게 되면 공기의 무게가 변한다는 점입니다. 일기압은 보통 1atm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수은주로 표시하면 770mmHg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에 상관없이 어느 것으로 표현하더라도 이렇게 비례식을 적용해서 무게 변화를 계산해주면 보정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걸 실제 계산할 때 어떤 값이 분자에 들어가고 분모에 들어가는지 혼동될 때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기는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줄어들게 되니까 밀도는 커질 겁니다. 밀도가 커지면은 무게도 증가하니까 무게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압력이 커지면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압력이 작아지면 밀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는 기압이 750mm Hg니까 기준인 760보다 작아졌으므로 압력이 낮아졌으니 무게도 감소하는 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감소하는 쪽으로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온도에 대한 부분도 역시 동일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온도는 0도를 기준으로 비례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절대 0도를 기준으로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보통 우리가 흔히 다루는 온도,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 0도를 기준으로 그리고 끓는 점 100도를 기준으로 100칸으로 나눠서 이렇게 온도를 표현합니다. 근데 실험을 통해서 이 기체가 온도 변화에 따라 얼만큼 줄어드는지 그 비례로 계산한 온도가, 새롭게 정의한 온도가 K로 표시하는 켈빈이라는 온도입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실험으로 계산된 0도 이걸 기준으로 계산해봤더니 우리가 쓰는 섭씨 0도가
273 켈빈이더라. 이렇게 만들어진 온도가 절대 온도라고 부르는 켈빈입니다. 즉 절대 온도 273도는 섭씨 온도와 동일한 온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체의 부피는 이 0도, 절대 온도 0도를 기준으로 비례하므로 이 섭씨 온도가 주어지면 켈빈인 절대 온도로 변환해서 비례식을 구하면 됩니다. 켈빈을 구하는 방법은 섭씨 온도 0도가 273 켈빈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더하기 273만 해주면은 섭씨 온도가 켈빈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도 기온이 27도이므로 이 값에다가 273만 더해주면은 이렇게 켈빈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켈빈 값으로 바뀐 300켈빈은 이 표준 상태의 0도를 기준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0도 역시 절대 온도로 273도이므로 273도를 기준으로 얼만큼 변하는가를 비례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압력도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작아지고 이래서 밀도는 올라가고 이렇게 변하므로 여기서 보니까 온도가 기준보다 올라갔으니까 밀도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변했을 겁니다. 밀도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커야 되므로 큰 값을 밑에 넣어주고 작은 값을 위에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혼동되지 않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기온과 기압에 의해 변화된 무게를 고려해서 이렇게 온도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구한 전하량과 여기서 구한 무게로 나눠주기만 하면 조사설량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 기출입니다. 전리lam을 이용해서 이만큼의 전류가 흘렀고 이때 조사설량률 쿨롱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역시 쿨롱을 계산한 다음에 공기의 무게로 나눠주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먼저 전하량을 구하는데 암페아가 주어졌으므로 암페아의 정의인 1암페아는 1초에 1쿨롱의 전하가 통과하는 값이라는 정의를 이용해서 쿨롱을 바꿔주고 문제에서 시간 단위를 사용했으므로 이 초 단위 역시 시간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전하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의 무게는 부피와 밀도가 나왔으므로 부피와 밀도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단위만 맞춰주면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쿨롱을 무게로 바로 나누지 않고 이 기온과 기압이 주어졌으므로 이거에 대한 무게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된 값을 기압과 온도에 따른 보정을 해주는데 역시 먼저 기압은 1atm 기준으로 더 높아졌기 때문에 기압이 높아졌으면은 밀도는 커지므로 커지는 방향으로 배치하면 되고 온도는 273도는 무조건 절대 온도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절대 온도 변환 방법은 273을 더해주면 됩니다. 역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변환 값을 기준으로 온도가 기준인 0도, 즉 기준인 273 켈빈보다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무게는 낮아지는 쪽으로 이동을 했을 겁니다. 역시 그렇게 배치를 해서 무게를 보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한 전하량과 여기서 구한 무게를 나눠주면은 조사선량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기출 선원의 방사등이 2메가베큐렐 붕괴나는 감마선은 4메가 일렉트로닉 볼트 최적. 질문은 조사 전량률 쿨롱 단위입니다. 지금까지 암페아 단위가 나왔던 문제와는 다르게 이제는 방사선에 대한 특성이 주어지면서 쿨롱을 계산하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계산 문제 할 때 쿨롱 이온페어 전자볼트 줄로 계산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이 방사선의 에너지를 주면서 쿨롱을 계산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순으로 계산해 가야 됩니다. 시작은 전자볼트 먼저 구합니다. 먼저 방사선이 얼마냐를 고민하는데 일단 단위가 1초당이기 때문에 1초의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방사선이 만들어지가 계산합니다. 1초 기준으로 방사능이 2메가베크렐, 베크렐 정의가 초당 몇 개 방출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온 에너지는 한 개의 에너지가 4메브.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결국 1초에 얼마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는지 계산이 됩니다. 이 계산됐으면 이제는 이온 페어, 이온쌍의 수를 계산합니다. 이온쌍의 수는 1초의 에너지를 구했으니까 이 에너지가 만들 수 있는 이온 페어, 이온쌍의 수가 몇 개냐? 근데 한 개 만들 때 3씩 전자볼트가 든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로만 나눠주면은 간단하게 몇 개인지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전자볼트 한 개에 30 전자볼트 나누면은 1초에 몇 개. 자, 1초에 몇 개를 전자쌍이 만드는지 계산을 했고, 다시 이제 이걸 쿨롱을 변환을 시킵니다. 다행히 이온쌍의 전하가 이렇게 상수처럼 주어집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전자쌍 하나는 1.6 곱하기 10-19선 쿨롱이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값을 이온쌍 하나 갖고 있는 전하로 곱해주면은 전체 쿨롱이 나옵니다. 이 단위가 IP/s가 되겠네요. 얘가 IP/s.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쿨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끝인데, 여기서 또 한 개 주어지는 게, 아까 똑같이 쿨롱 퍼 세크는 구했는데 공기의 무게 킬로그램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전리함의 최적과, 여기서는 밀도가 안 나왔네요. 자, 최적 곱하기 밀도를 곱하면은 이렇게 쉽게 무게를 구할 수가 있는데, 기압과 온도에 대한 보정을 해줘야지 정확한 무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기압과 온도에 대한 보정을 해줍니다. 기압은 760mmHg가 정상인데 기압이 더 올라갔으니, 기압이 올라갔으면은 무게가 무거워졌겠네요. 무게가 커지는 쪽으로 760분의 770으로 배치를 하고, 온도는 항상 켈빈 단위로 하기 때문에, 도가 아니라 켈빈이기 때문에 273을 더해줘서 293 켈빈으로 만든 다음에 켈빈으로 비교를 해줍니다. 온도가 기존인 0도씨, 즉 기존인 273 켈빈보다 올라갔으니까 공기의 무게는 가벼워졌을 거고, 가벼워졌으니까 작아지는 방향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 무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쿨롱 단위와 킬로그램 단위를 나누기만 하면은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아예 전하량을 처음부터 주고 그 다음에 흡수설량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직접 이 쿨용을 줬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흡수설량을 구하면 됩니다. 흡수설량은 에너지고 줄 단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줄 퍼 킬로그램이 되겠네요. 흡수설량의 단위는 수 단위인 그레이고요. 시작은 쿨롱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쿨롱 값을 이온 페어, 이온쌍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한 개의 이온쌍이 몇 쿨롱인가 이 값으로 나눠지기만 하면은 이온쌍의 수가 쉽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이온쌍을 구한다면은 전자발도를 바꾸기 위해서 이온쌍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한가, 그러면은 다시
이 주어진 이 값을 한 개 이온쌍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전자볼트로 구해줘 가지고 이렇게 전자볼트 단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전자볼트를 줄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산한 값에 전자볼트와 줄과의 관계인 이 값을 곱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줄 퍼 킬로그램은 에너지 단위이긴 하지만 이 흡수 전량 특수 단위 그레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쿨롱에서 줄까지 온 단위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이 보면은 여기에서 측정은 공동 전리함으로 했는데 팬텀이 받는 수량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된 모든 계산은 공동 전리함, 즉 내부가 공기로 차 있는 공동 전리함의 흡수 전량인 거고, 팬텀에 대한 흡수 전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동 전리함과 팬텀이 어떤 성격당 차이가 있는가를 고려해 줘야 됩니다. 공동 전리함이 받은 흡수 전량을 팬텀의 흡수 전량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공기 및 조직의 질량 저지능 비를 곱해 주는 걸로 간단히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아마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기 공동 전리함이 받은 에너지, 여기다가 이 값을 곱해 주면은 이제는 팬텀이 받은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2013년 기준입니다. 이온암에 암페아의 전류가 흘렀고 이때 흡수 전량률은 얼마인가 를 물어봤습니다. 앞에서는 쿨롱 값이 주어졌는데, 전하량이 주어졌는데, 여기서는 다시 전하량 대신 암페아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암페아를 전하량 쿨용으로 바꾸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암페아의 정의가 1초에 1쿨롱의 전하량이 흐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전하량을 구할 때 주어진 값 C피코 암페아, 이거 다시 암페아로 변환을 하고, 이 암페아는 정의에 의해서 쿨롱 퍼 세코로 변하게 됩니다. 시간이 이 주어진 값이 아우어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초를 시간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전하량 쿨롱이 계산이 됩니다. 이걸 다시 마지막으로 구하는 흡수 전량률의 흡수 전량률은 기본적으로 줄 퍼 킬로그램, 이 그레이가 줄 퍼 킬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다시 시간, 아우어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구한 아우어 외에도 킬로그램, 무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무게를 지금 전하량 단계에서 미리 계산을 했습니다. 이 쿨롱 퍼 아우어에 대해 킬로그램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이 계산된 값을 써주고 주어진 공기 질량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은 단위를 바꾸기 위해서 킬로그램 바꿨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이 공기 0.1g에 생성된 전하량이었다면은 이걸 곱해줌으로써 1kg 공기에 만들어진 전하량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쿨롱을 구했고 다시 이제 이온쌍 개수를 계산을 하면은 쿨롱을 알고 있으니 이 쿨롱을 이온쌍으로 바꿀 수 있는 이 값을 곱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쉽게 이온쌍을 바꿀 수 있고, 다시 이온쌍을 전자발트로 바꿀 때는 이 값을 W 값으로, W 값이 주어졌으니까요. W 값의 정의가 공기 이온쌍 한 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므로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온쌍의 개수에 이온쌍 한 개의 W 값을 곱해줌으로써
이 전체 에너지를 구하게 됩니다. 다시 이걸 줄로 바꿔줄 때 주어진 값을 줄과 전자볼트의 관계 상수에 곱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흡수설량의 단위가 줄/킬로그램이고 이 흡수설량의 특수 단위가 그레이라는 점, 이걸 알고 있으면은 단순한 단위 변환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까지 구한 이 모든 과정은 이 이온함 내부의 공기에 대한 흡수설량인 것이고, 여기에서 원하는 것은 인체 조직에 대한 흡수설량이기 때문에 이 공기에 대한 흡수설량을 인체 조직에 대한 흡수설량으로 바꿀 수 있는 상수, 즉 질량 저지능 비를 곱해줘야지 계산이 끝납니다.